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 새누리당과의 협상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를 시작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8시간여 마라톤 협상 끝에 결렬됐습니다. 5월 국회의회가 신뢰 회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5월 10일 여야 원내대표 간의 첫 번째 합의에서도 신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신뢰도 지켰습니다. 두 차례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산될 위기에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 다시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양보해서 우리 당의 노력 끝에 살려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누리과정 중단 위기,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정을 베풀어버린, 그래서 고통받는 시급한 민생을 구하는 일에 우리도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끝내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5월 국회의 핵심 과제인 세월호법 시행령 1자 1회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권이 정부의 시행령 아래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국회 입법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따르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에 대한 부끄러운 어른들의 반성입니다. 국가의 반성입니다. 그 국가를 심의하고 살펴봐야 될 독립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데로 세월호 특별법이 시작됐습니다. 영영 앞에 다짐한 국회 약속이고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 공포를 강행해 버렸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을 법이 공포된 1월 1일부터라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특별조사위원회가 5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그 말대로 아닙니다. 대통령의 특보이기도 한 친박 실세위원회 황당무계한 세금 도둑 한마디에 법이 정한 조사위원회 정원마저 임의로 축소해버렸습니다.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조직 구성도 정부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직의 직급과 담당자까지 정부가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호소하면서 애원하고 있는 개정사항은 단 하나입니다. 사무처에 속해 있는 진상규명국의 조사 일과장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검찰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결정직 4급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는 10년 이상의 검찰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그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구성했던 어떤 조사위원회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되도록 돼 있고, 세월호 특별법도 사무처 조직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으로 무단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도 없었고 또 법의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1자 1회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고치면 모두 양보하고 모두 다 할 수 있게 하고 5월 28일 오늘 2시에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도록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상근직 상임위원들의 업무 지휘 감독권마저도 저들은 박탈을 했습니다. 진상규명 핵심 구조에 검찰 공무원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독립된 조사기관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려는 음모로밖에 저희는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정부의 시행령을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5월 국회의 의무는 신뢰 회복입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시간은 늦지 않았습니다. 5월 국회 약속을 연계냐, 분리냐, 발목이냐, 이거 대단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좀 삼가해 주십시오. 신뢰를 지켜온 야당에 대한 모독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뢰를 지켰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양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오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창립 26주년 생일날입니다. 하필이면 오늘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불법화를 시도한 것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것을 구체화하고 공식화한 것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 배후에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공작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우리는 봤습니다. 2011년 2월 18일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불법화 공작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현재 판결은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위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저는 서울고법의 위헌 제청이 타당하고 ILO와 OECD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기준과 다르지 않다는 세계 시민의 상식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1990년 우리나라 OECD 가입 조건이었다는 점,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법 전승입니다. 민주주의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제어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1100조가 넘었습니다. 우리 대안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없다는 안이한 인식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 위축을 문제를 IMF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기관들이 권고하고 있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라도 세수결손과 재정적자 해소의 정답인 법인세 정상화를 거듭 요청합니다. 정부가 안 하겠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내는 배달 사고가 우리나라의 미군 기지에도 일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탄저균은 우리나라에 존재해서도 배달되어서도 안 되는 치명적인 살상 무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고가 언제, 어떤 경로로, 어디에 배달돼서 몇 명이나 그동안 위험에 노출됐는지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다음은 황기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당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걸 발표하면서 역시 우리 당의 우상호 의원과 우리 당의 미방위 의원님들의 주장이 옳았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동전화에는 5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가입되어 있고 생활 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가부당 요금도 15만 원가량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담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은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대책입니다. 우선 투지폰을 사용하는 520만 명의 국민과 KT의 3G 가입자 423만 명은 이번 정부의 발표 통신비 인하 대책에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사용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소위 3만 원대의 무제한 음성 통화와 300메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이 요금제는 청소년들로서는 많은 카톡과 인터넷 검색, 메신저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이런 통신비 인하 정책을 국민 모두에게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말로 가계통신비 인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골고루 돌아가는 정책으로 가고자 한다면 어제 우리 당이 발표한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하는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해서 소비자의 선택폭도 넓혀주고, 또 제조원가의 이 공개를 통해서 휴대폰 단말기 값도 인하하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를 더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국민을 위해서 한 번도 제대로 시행해보지 못한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점 역시 우리 당이 이미 우상호 의원으로 대표 발의한 요금조정위원회 설치와 같은 이런 좋은 제도를 제발 좀 받아들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크라우드 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산업지원법, 의료법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이러한 법들이 누구도 해코지하지 않는 법인데 왜 국회와 야당은 막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회가 마치 청년 일자리법을 막고 있다라고 단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를 무너뜨려서 국민을 해코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를 빼고 통과시키자라고 영수회담에서 약속했던 것을 대통령께서는 까먹은 겁니까? 관광진흥법은 아이들을 해코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진흥법을 지금 통과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의료산업지원법은 의료 수출하고 해외 환자 유치와 관련된 법인데 현재 이 점은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법은 이미 법사에 다 통과시켜 가 있습니다.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해코지하는 법이에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지금 열거하는 법 중에 크라우드 펀딩법은 이미 통과됐고, 그 다음에 국제의료산업지원법은 논의하는 중이고, 나머지는 국민들을 해코지하는 법이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국민을 해코지하는 법은 통과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자꾸 전파 낭비하지 마시고, 안 되는 이야기 자꾸 하지 마시고, 앞서 통신료 인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4대 민생보법이라 해서 좋은 법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발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많은 언론인 국민 앞에 좀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발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국민을 해코지하는 법이 어떤 건지를 좀 살피시고 발언을 하시는 것이 참으로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춘석 수석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우리 수석이 먼저 하시죠. 그래? 예, 네, 짧으니까 먼저 할게요. 예. 지금 국회가 왜 민생입법을 빨리 처리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57개 법을 처리하려고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여당이 여야 간에 합의했던 금속 맹약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이 쇠와 돌처럼 단단하게 합의했던 그런 약속들,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기 때문에 도저히 국회의원의 양심상 다른 법을 바로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 참 이소부화가 떠오르는니다. 이소부화 보면은 여우가 학을 대접한다고 접시에다가 스프를 내놔요. 그러면 자꾸 먹으라니 학이 주둥이가 긴데 그걸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 식으로 지금 이렇게 국민 눈가림 속임을 하고 있어서 우리 원내 대표단들이요, 이종걸 대표나 우리 참 두 수석이나 원내 부대표들이 다 굉장히 착한 분들입니다. 옛날부터 제가 겪어보고 화병이 날 지경으로 사석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석에서는 막 화내도 사석에서는 안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석에서도 아이고 뭐 내먹겠습니다. 우라증이나 그럴 지경으로 지금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법 시행령은 위법 시행령이면서 꼼수 시행령이고 또 하자는 것이 시행령인데 원래는 안 하자는 시행령입니다. 아까 원내대표께서 잘 말씀을 하셨듯이 국회 세월호법에 그 조사과장 주는 문제는 사무처의 교육과 운영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모법인 세월호법에. 그런데 이걸 일방적으로 사회법인 시행령에서 그걸 위반을 해버리고 규칙으로 하기로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딱 자기들 입맛대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사 1과, 2과, 3과 중에 조사 1과가 중요한 일을 다 하도록 원해놓고 내용에, 그리고 조사 1과장은 검찰 서기관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안 하자는 시행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법이라는 건 규칙으로 정할 걸 시행령으로 정했으니까 위법이라는 거고, 이것을 살짝 이렇게 숨겨놨어요. 1, 2, 3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전부 1과가 조사 1과가 조사하게 해놓은 것이 꼼수고, 그리고 또 이거 방금 얘기한 대로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나머지 2과, 3과 중요한 일 안 하는 데는 민간인으로, 그러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조사 1과를 권한을 싹 몰아주면서 그것을 검찰 서기관이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이래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아시면은 우리 모두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야 합의를 실질적으로는 깨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57개 법도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하고서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석 수석부대표. 네, 이춘석 수석부대표의 발언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마라톤 협상이 있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예견컨대 오늘도 12시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 아직 여야 간 협상 과정에 있고 잠시 후에 수석간 회동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자제하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국회를 열면서 여야 간에 합의한 사항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세법 등 식판 법안을 처리한다. 2번째, 공무원연금법을 논의한다. 3번째, 세월호 시행령 대책 마련에 노력한다. 이 3가지입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논쟁이 있었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등의 법안을 조건 없이 12일 날 처리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도 청와대 오더와 새누리당 약속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깨졌지만 우리 당의 노력으로 재협상과 수정안에 동의했습니다. 문영표 장관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안 소주를 대폭 낮췄습니다. 우리 당은 새누리당이 달라는 거 다 내줬습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답할 차례입니다. 5월 국회 합의사항 중에서 세월호법 시행령만 배제당할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세월의 문제에 눈을 감으려는 시도에도 저희 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지킨 결과가 뒤통수 때리기와 일방통행이라면 저희도 더 이상 신뢰를 지켜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월호법 시행령의 개정은 공무원연금법과의 연계가 아니라 여야 간에 남은 마지막 신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은 이윤석 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TF단장 이윤석 의원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이용이 됐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반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빠르면 6월 중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두 가지 원칙 일각에서 마련될 것입니다. 첫째, 편성의 최소화. 둘째, 집행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1조 2,500억 원이 달하는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부처에서 꼭 필요한 업무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사원 및 국회의 결산 심사를 강화해서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제일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개특위 간사의 발언이겠습니다. 정개특위 활동의 진행 상황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직접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이미 합의를 했고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5월 중에도 수차례 공청회와 소위를 열어가면서 정치관계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유권자 참정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인구비율 2대1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계기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관위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 등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언론과 학계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정개특위 야당 간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가 정치개혁의 본질인 선거제도 개혁과 유권자의 참정권 강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선거권 연령 하향과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은 이미 2013년도에 국민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 세계 232개 국가 중에 선거권이 18세 이하, 우리나라는 현재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18세인 이하인 국가가 무려 88%에 달했습니다. 여당이 유권자의 참정권 강화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적인 국가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오죽하면 선관위가 그런 안을 제안했겠습니까? 우리 정치가 지역주의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전혀 수용을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아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역 구석이 줄어들거나 여당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당이 모두 다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불리를 떠나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만이라도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 개혁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선거 연령이라는 크레이지 파티, 새누리당의 크레이지 파티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이것을 새누리당이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크레이지 파티는 청년들을 속이기 위한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정혜 의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날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정부가 내놓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서 우려와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인권위는 기간제 그리고 파견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남용 업체와 상시 업무의 정규직화, 직접 고용 유도라는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실질적인 정규직화 유도 정책이나 남용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파견 대상 업무의 확대는 파견 근로자의 증가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오히려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가 무분별한 해고 사태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해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역시 사용자에 의한 손쉬운 해고나 근로조건 저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을 존중하여 잘못된 대책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그리고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 현장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지침 추진 이것 역시 중단하셔야 하고요. 지금 현재 산업 현장에서 만연해어 있는 불법 파견, 간접 고용 그리고 기간제 남용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한 지도 감독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신정훈 의원의 발언입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특별법은 과거사정의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사무처 조직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과거사 특별법 특조위는 사무처 조직을 위원회 규칙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법이 사무처 조직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간섭하지 못하고 자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시행령은 사무처 조사 일과장 등을 검찰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강제하고 있어서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 특별법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된 반민족 규명특별법, 의문사 규명특별법 등 지금까지 운영된 특조위 활동 어떤 경우라도 조사 기획과장이나 조사 일과장을 검찰 공무원으로 강제하고 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 반민족 규명특별법, 의문사 규명특별법 등에서도 조사 기획과장이나 조사 일과장을 검찰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으로 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행된 특조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했던 어떤 특조위에서도 운영한 바 없는 명백히 일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백공개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서북도서의 긴장이 예사롭지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3일 밤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의 서해
NLL 이북 지역에서 감포와 해안포 130여 발을 발사한 데 이어서 연평도 전방 40.5km의 위치한 칼도에 벙커 형태의 유기화진지 5개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레이더망을 피하는 스텔스형 고속 함정까지 자체 제작해서 서해 함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포격훈련에 이어 새로운 진지까지 구축하고 최신형 스텔스 함정까지 배치한 이상 우리 군은 제2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지도발이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군사적 대비태세를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고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호전적 행보는 서북도도의 평화를 깨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북도서의 긴장 완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서북도서의 긴장을 유발하는 군사적 행위가 없기를 바라며 우리 정부도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유도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강원도 하천 한 육군부대의 야간 훈련 도중 다리가 끊어져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부상자 21명의 폐유를 기원하고 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은희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정원이 경력 법관 임명해 주는 조사에 대해 신원조사를 이루고 사상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지원자들에게 찾아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며 세월호 사건, 노동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 질문하고 합격 기준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응지에서 활동하며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선에 관여한 것으로 이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명백히 훼손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국정원이 지원자들까지 신원조사를 실시한 것은 실정법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현재 국가정보법 및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상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정원장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자중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신원조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지원자까지 신원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2014년 2월 대전지방법원 행정 1부도 공무원 임용 예정자의 응시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국정원의 초법적인 활동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한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하라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관 선발의 중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따질 예정입니다. 언론이라도 좀 소수 약간의 야당 편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온통 여당 대변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요거는 이종걸 원내대표님 심정을 제가 대신했습니다. 어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문영표 장관이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연금 논란에 대해서 기금 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론에 대해 아주 뻔뻔한 태도로 외래 큰 소리를 쳤습니다. 왜 야당에서 장관 퇴진을 제기하냐고 물었더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특히 세대 간 도둑질은 20년부터 자기가 사용해왔다고 했고 이거를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 연대 원칙에 따라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 세대 간의 소득 이전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세대 간의 연대를 도적질, 부담 전가로 인식하는 장관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주무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잘못한 게 없다고 큰소리치고 여당 의원의 건의에는 마지못해 유감이라고 말하는 사과는 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에서는 정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의지가 없다면 시간만 끌다가 돈 없다, 보험료 올릴 수 없다 고 정부가 버티면 그만입니다. 결국 허송세월하고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할 것입니다. 이런 뻔한 결과를 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금 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론을 퍼뜨린 청와대를 막지 못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조윤선 정무수석이 대타협을 막지 못해서 자진 사퇴했다면 문영표 장관은 대타협을 깨려 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